네, 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한 개인회생에서 법원에서는 이제 주식과 코인 투자금 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손실금, 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나마 나아졌는데, 아직도 지방법원에서는 주식과 코인으로 인한 투자금 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손실금과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 주식, 코인, 손실금 소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작년부터 이제 주식과 코인 투자를 봐준다,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웅 변호사는 예전부터 주식과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 블로그에 쓴 글인데, 주식 투자 손실로 이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제 주식 투자액을 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여겨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 공고를 내리고, 만일 법원의 요구대로 주식 투자액 또는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아져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김웅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채무자의 생계비를 지켜낸 사례들을 갖다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 투자 손실액은 이제 3억 8천만 원입니다. 예. 근데 총 변제액을 5,900만 원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인데, 수원지방법원 사례이고요. 이분은 이제 2019년 말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020년 5월까지 약 3억 8천만 원의 주식 손실을 입었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몇 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어떻게 우연히 저에게 사건을 맡긴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에서는 보존 공고로 손실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내용이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결국은 164만 9천 원씩 36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투자 손실금, 코인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소명을 하면은 이제 주식으로 총 얼마 갔는지 소명을 합니다. 입출금 내역 소명을 하면서 입출금 내역 보면은 키움증권이라든지 NH증권이라든지 이 증권에서는 막 출금된 금액이 있어요. 본인 계좌에서 총 출금액을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 증권사로 간 돈이 한 1억이다. 그럼 법원에서는 1억 원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보존 공고가 나옵니다. 그럼 그 보존 공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주식 투자 거래 내역을 소명하는 건데, 어떻게 소명했냐? 대출금, 입출금 내역 소명하듯이 그런 표를 만들어 소명을 합니다. 내 계좌에서, 내 은행 계좌에서 증권계좌, 나의 증권계좌로 돈이 막 출금되잖아요. 그 출금액이 투자액이다. 그래서 그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합계를. 그 다음에 이 나의 증권계좌에서 내 은행계좌 돈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회수액입니다. 회수액. 회수한 금액. 그걸 좀 합계를 구해서 표를 하나 만들고, 그럼 그 차액이 있죠. 차액이 이제 손실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잔고가 0이면은 그 차액 전부가 손실내게 되는 거고, 잔고가 100만 남아있다. 그럼 1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손실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회수했고, 얼마를 손실봤다. 이거 분명히 보여준 상태에서 손실봤으니까 없으니까, 없는데 내 재산이 없는 게 증명되지 않았냐. 증명됐으니까 없다는 사실을 청산까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해상법원도 그렇고 지방법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바로 저희 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하고 한 번 더 요구하고 한 3번 요구해서도 저희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못 이기는 척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주식 손실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회생위원이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한 반만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근데 그때 반을 반영하면 변제금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원래 변제하는 금액이 한 5, 6천 되기 때문에 한 4,500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자기 면을 세우는 거죠. 내가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보존고를 자꾸 내렸는데 채무자가 안 내리니까 좀 지는 척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는 척하고 한 4,500만 원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했어요. 당연히 변제금은 올라가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변제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이제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는 더 싸우기 싫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정상거래소에서 투자한 경우만 이게 가능합니다. 정상거래소에 투자한 경우에는 입출금 말고
어떤 자료를 또 발급받을 수 있냐면은 무엇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나라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까지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증권 계좌로 들어간 돈, 나온 돈만 이렇게 정리한 걸 제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발 더 들어가는 경우인데 왜 내라고 하냐면 그걸 내면은 사고 판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것도 거기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재산을 빼돌린 거죠. 만약에 그 발견이 되면 그만큼 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뭐 드물고 내가 주식으로 들어간 돈 나온 돈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요 정도까지는 내라고 하고요. 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내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입출금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낼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낼 수는 있어야 돼. 그것조차 못 낸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그걸 내도 보지는 않지만 그걸 못 내면 의심을 하는 거죠. 공인거래소가 아니라 사설 무슨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거래했다든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식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했다든지 세부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내지를 못하면은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 소명이 안 됐으니까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그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인의 예를 들면은 코인 그 회사로 들어간 돈이 1억이야. 그리고 회수한 돈이 5천이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거로는 5천 손실 봤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 뭘 사고 팔았는지 내야 돼. 그걸 내야지 그 손실한 5천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내. 회수하지 못한 5천을 손실을 받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코인을 쏴줬는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사고 팔았는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뭘 사고 팔았는지 그 거래 내역을 못 내면은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 토토라든지 무슨 도박을 해. 인터넷 도박을 통해 가지고 뭐 몇천만 원 잃었다. 방금처럼 뭐 도박 사러 뭐 1억이 가고 도박사에서 5천을 회수했어. 그럼 5천을 손실 봤으니까 5천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하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수하지 못한 5천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자금 세탁을 통해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줬는지 도박이란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박 손실금을 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진짜 잃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도박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주식도 코인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은 주식 손실금이나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